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한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행직 선수와 게하드 코스티스탄스키 선수의 32강전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예룡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선 경기에서 허정환 선수가 정말 아쉬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은 허터허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지금 한 경기 한 경기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 직전 라운드에서 한국 선수들이 3명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에 남은 이제 한국 선수들에게 더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테이블에는 김행직 선수와 게하드 코스티스탄스키 그리고 디온 넬린과 호세 후안 가르시아, 서창훈과 에디맥스, 세미 사이그너, 사메 시돔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제 16강전 이 왼쪽 트리는 완성이 됐고 이제 오른쪽 토너먼트 트리의 완성을 위해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한국 선수가 이제 3명 남았죠. 김행직, 이번 라운드에 김행직, 서창훈, 다음 라운드에 이충보 선수 3명이 남았습니다. 현재 조명우 선수의 이 16강 진출이 확정이 된 상황. 김혜기 선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세계적인 당구 슈퍼스타고요. 세계 랭킹 현재 12위에 불과하지만 월드컵 3회 우승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고의 스타입니다. 압도적인 뱅킹으로 김현익 선수가 초구를 잡았고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우승자 맞히기 이벤트가 대한당구연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진행을 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 중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승자 응모는 마감이 됐죠. 네, 단연 선두는 디 게스퍼스였고요. 네, 두 번째로 많은 투표를 받은 선수가 다니엘 산체스. 네. 그리고 그 뒤가 바로 김행직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예, 자국에서 열리는 이 세계 선수권 8년 만에 올리는 세계 선수권인 만큼 김혜기 선수의 선전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린 상금이 작지 않다 보니 그 상품들이 작지 않다 보니까 네, 이 대한당구에서 팬들도 많이 썼어요. 팬들도 정말 확률 있는 선수에게 이제 배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확률 대한민국 당구 팬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네. 자, 방증하는 김행직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왼손, 오른손. 원래 왼손잡이기 때문에 손을 바꿨는데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왼손으로 당구를 제일 잘 치는 선수예요. 네. 참 그러고 보니까 탑 시드권 선수 중에서 왼손잡이가 유일하네요. 예. 네. 자, 오랜만에 대한민국 전통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유니폼이죠. 파란색 조끼를 입고 김희지 선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프랑스 보르도에서 김혜지 선수가 최연소로 준우승을 차지했었던 기억이 있죠. 네. 당시에 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2017년에 또 월드컵 우승 2회 연속 우승이라는 또 기염을 토했던 김행직 선수인데 네. 일단은 2점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연소 주니어 선수권, 세계 선수권, 그리고 월드컵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2회 연속, 그리고 통산 3회 모든 최초 최연소의 기록들을 갈아채우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 김행기 선수입니다. 예선전에서 김행직 선수는 이충복 선수와의 경기에서 2.22 에버리지 하이런 12개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우메다 류지 선수를 상대로도 1.818 에버리지 10개 하이런과 함께 최근에 이제 당구에 또 새롭게 좀 새로운 재미를 찾은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시합이 열리지 않고 약간 침울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 와중에 이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본인의 관리도 하고 요즘 꽤 연습량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통해서 본인의 기록들을 일단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상대하는 오스트리아의 게하드 코스티스탄스키 선수, 마르코 자네티 선수와 한 조에 편성이 됐었고요. 자네티 선수에게는 40대 13 패배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자네티 선수가 14이닝 만에 경기를 끝냈던 모습이 있었고 네. 그에 앞서 펼쳐졌던 모하메드 압딘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40대 20 1.379 에버리지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직전 백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정승일 선수와의 경기를 통해서 한국 선수들이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선수는 아니지만 월드컵에 꾸준히 출전하면서 5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급의 선수입니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선수죠. 네. 1996년 정말 오래전에 세계선수권 대회 3위에 오른 바가 있는 코스티스탄스키고요.
자, 돌리기 짧게 구사 좋고요. 이 세계 선수권이랑 큰 무대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본인의 실력 위에 자국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예상 외의 실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성적 뭐 그 선수의 네임밸류에 상관없이 뭐 한 경기 한 경기 결승전이란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8강을 뭐 대비하고 4강을 대비하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예. 예, 한 경기 한 경기 모든 진을 다 빼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자, 출발. 역시나 이 코스티스탄스키도 김행직 선수의 기량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최대치의 집중력을 좀 뽑아내는 모습입니다. 네. 이 경기의 승자는 디온 넬린 선수와 호세 후안 가르시아 선수의 승자와 16강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지금 김행지 선수가 걸린 이 조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조에 속해 있죠. 네. 김행지 선수가 한 경기 한 경기 무난하게 이기게 되면 어느 정도 결승, 준결승, 결승까지는 실력상으로는 일단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지금은 직접 누렸던 바깥 돌리기가 넓게 빠져나갔습니다. 네, 아쉽게 빠졌는데 다행이에요. 지금 이제 공의 배치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5점 이상의 장타를 맞고 출발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자, 노란 공 비켜치기를 한참 노리다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 바깥 돌리기 들어갑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길게 노려야 되는 공인데요. 확실하게 5 두껍게. 쿠션으로 득점을 뽑아냅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예, 바깥 돌리기 5 쿠션으로 돌아가는 공의 내공의 진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일목적 공을 어떤 두께로 어떤 타격감으로 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김행식 선수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웬만한 공에서 이제 시원시원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면 모든 공에 대한 득점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조명호 선수와 마찬가지로 강약이 조화를 가장 잘 이루는 선수고요. 이제는 뭐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와 당구 신동, 당구 천재 이런 소리 들었는데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사실 세계 최고의 당구 선수 중에 한 명의 선수가 되었죠. 다시 연속 득점. 지난 백일 월드컵에서 김행직 선수가 이제 이충복 선수에게 16강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대회 마지막 경기를 치렀었는데 당시에 저는 김행직 선수가 경기 끝나고 그렇게 아쉬워하는 걸 처음 봤었거든요. 네, 뭐 김민희 선수가 이제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연습도 많이 하는 만큼 경기 한 경기에 대한 집중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의 이 운동량에 대한 이제 신뢰가 좀 쌓이기 시작한 30대의 김행직 선수입니다. 빠질 공간을 없애버리는 공략이군요. 현재 세계 랭킹 12위인데 10위권 안에 꾸준히 있다가 코로나 시국에 시합이 없고 이러면서 좀 떨어진 양상인데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가 끝나면 아마도 10위권 이내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10위권 이내의 선수가 한 명도 없는데 약간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많게는 2명, 3명까지도 들어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백일 월드컵 16강 진출을 통해서 아마도 이번에 이제 발표될 랭킹에서 9위 정도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대회 생애 첫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면 3위까지도 랭킹 포인트를 확보할 수가 있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지금 한국과의 우승 후보가 2명 이상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남아있는 선수들이 모두 우승 후보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김행기 선수가 가장 큰 우승이 기대되는 선수고 조명호 선수의 컨디션이 또 현재 워낙 좋기 때문에요. 자, 옆돌리기. 자, 두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스피샷이 가능한 겁니다. 두께를 두껍게 쓸 수 없으면 스피샷이 불가능하죠. 지금 이제 각도는 역방향이고 내공 회전력을 증가를 시킬 수 있죠. 볼까요? 확률이 회전, 높아진다 그러면 회전. 네. 김행기 선수는 이제 당구에서 득점의 교과서라 불리는 애칭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공이 공략하는 가장 높은 확률의 공을 구사하면서
득점을 만들어 나갑니다. 네. 이 공을 어떻게 득점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으냐, 이 공이 어떤 초이스가 가장 좋으냐 보면 김행지 선수의 공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참 이 에비 스트로크를 정말 조심스럽게 잘 가져가는 선수예요. 네, 다양하게 그 공에 알맞는 여러 가지 에비 스트로크를 쓰고요. 공에 대한 이해가 가장 완벽한 선수입니다. 지금도 포쿠션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간혹 김행직 선수의 경기에서 보면 이런 실수가 한 번씩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김행직 선수의 그런 실수들이 확실히 좀 줄어들면서 조금 더 또다시 이제 새롭게 본인의 이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소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되돌아오기. 엎드려 본 이후에 초이스를 바꿉니다. 이 득점이 가장 좋은 확률이라고 판단을 했고 성공을 합니다. 지금 세계 유수의 선수들이 뭐 4대 천왕이라 불리는 선수들이 세계 선수권에서 뭐 3회, 4회, 5회, 6회씩 우승했는데 이제 김민희 선수가 그들이 이을 건데 그런 대업적을 달성하려면 올해 정도가 최적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밑겨치기로 짧게 공략을 합니다. 자, 지금도 방향이 좋았는데 와, 네. 예, 살짝 어긋나는군요. 7점. 와, 정말 어려운 라인이었어요 지금. 공이 밀려서 이 공의 첫 번째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가는 라인을 보면 밀리지 않고는 각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 밀림은 이제 내가 투 쿠션, 쓰리 쿠션 이후에 내 공을 길어지게 만드는데 그걸 정확한 힘으로 억제를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약간 부족했네요. 9대4 두 번째 이닝의 코스티스탄스키입니다. 더블 쿠션 공격인데요. 까다로운 라인이에요. 엄청나게 까다로운 라인인데. 자, 여기서 리버스 핸드 네. 많이 서서 벗어납니다. 그냥 평범하게 두께만 절반 정도에 맞춰서 리버스 핸드나 더블 쿠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할만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목적공의 두께를 두껍게 사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원쿠션, 투쿠션을 형성해야 되면 그 순간 내 공이 변화가 생기고 3에서 라인을 잇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까다로운 공이 되는 거죠. 첫 두 이닝에서 보여주고 있는 김민수 선수의 루틴이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네. 직접 공격 들어갑니다. 지금 공도 정통으로 득점이 됩니다. 김민희 선수가 저런 허공에 떠 있는 공을 어느 정도 빠른 스피드로 공략하는 이유는 내 공의 당점에 대한 정확한 실현입니다. 보통 당점을 조금 더 낮추고 더 조금 더 약한 힘으로 칠 수도 있고 더 높은 당점으로 더 강하게 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득점에 가장 알맞은 당점의 높이를 맞추고 그 높이가 실현될 수 있는 과감한 속도를 사용하는 거죠. 네. 옆돌리기. 틈이 있는 공인데요. 네. 예,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회전력 좋죠. 보통 저 정도 두께에서 내 샷의 품질이 좀 떨어지고 큐가 일찍 회수되면 내 회전이 좀 줄어들면서 퍼져나갈 수 있는데 마지막 포쿠션까지 회전이 살아주면서 감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빨간 공을 겨냥을 합니다. 다시 연속 득점에 도전하고 있고요. 이 비껴치기 한번 보시죠. 보통은 조금 느린 힘으로 공격을 구사하는데요. 살짝 밀리는 모습으로 득점. 현재까지 펼치는 김행식 선수의 경기는 그냥 이 공 이대로 한 3번씩만 따라해 보시면 에버리지 0.1씩 오를 것 같아요. 네.
키스가 나면서 네. 진로가 바뀝니다. 지금 이제 서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김민 선수가 간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돌리기를 그냥 갈까 아니면 바깥 돌리기를 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일목적궁이 저렇게 위에 있는 상황에서 두꺼운 두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일목적궁의 움직임이 워낙 빨라지기 때문에 올라오는 키스가 발생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자, 두께를 조금 쓰면서도 내공이 짧아져야 되는데요. 컨트롤이 일단 된 느낌이고요. 서서히 짧게 들어갑니다. 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이 왕견의 스타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스티스탄스키도 앞서 이제 90년대 세계 선수권 대회 입상 경력 말씀을 드렸고 김혜ing직 선수가 조별리그에서 상대했던 일본의 우메다 류지 선수. 아, 네. 네, 뭐 대단한 아시아의 선수죠. 이제 최강자였던 선수예요. 네. 한국의 당구 스타들이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의 인기 있는 스타들이 조금 이제 빛을 발한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왕년이 정말 뛰어난 선수였죠. 지금은 초이스를 바꾸면서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지금 뭐 공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넣어치기, 걸어치기 다 되는 상황인데 키스가 안전하게 빠지기 위해서는 걸어치기인데요. 넣어치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넣어치면서 짧게 빠집니다. 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걸어치기를 받다가 넣어치기가 조금 쉽다고 생각해서 바꿨는데요. 초반에 김혜ing직 선수가 좋은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면서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옆돌리기 성공. 김혜인 선수의 당구의 특징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득점에 위험한 요소가 생긴다면 포지션 플레이를 포기하고 득점 위주의 공격을 확실하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완벽한 공이다, 득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 포지션 플레이 또 여지없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득점하는 위주의 공격을 하면서 그럼으로써 다음 공이 뭐 억지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공이 어렵게 그렇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오픈 포지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지금 키스 되돌아오기로 공략을 했군요. 예. 일적구의 위치로 가서 이미지볼 앞에서 내공의 진로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신중한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지금 이제 끌리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밀리면서 가는 상황에서 내공의 회전력을 적절하게 유지를 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잘 만들어냈네요. 와, 이거 바깥 돌리기로 가나요? 끌었다 들어가는 라인인데요. 회전력을 증가시키고요. 와, 자, 끌렸고요. 회전 와, 넘칩니다. 넘쳐버리네요. 네. 이런 공격은 항상 생각하고 항상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역방향에서 바깥 돌리기를 두껍게 맞추면서 끄는 순간 내공 회전력을 극대화되기 때문에 내가 3에서 4로 넘어가는 선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평소에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분리각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사이로 지나가는 바깥 돌리기. 서서히 풀어지면서 득점됩니다. 코스티탄스키 선수도 실력이 안정적입니다. 공이 주어진 공에서 큰 실수를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방심을 할 만한 그런 상대는 결코 아니고요. 포지셔닝 능력도 어느 정도 충분히 기본공에서 포지셔닝도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52위에 올라 있는 코스티스탄스키.
바깥 돌리기로. 자, 다시 석점째가 올라가는 상황. 예, 전광판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평소에 장비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스탄스키 선수가 쓰는 장비가 엄청나게 오래된 모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나오지 않는 모델인데 후원사 없이 그 모델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네요. 본인이 사용하던 큐가 꽤 옛날에 유명한 모델이었는데요. 자, 옆돌리기 대전 짧게 들어가죠. 자, 키스 피했고요. 돌아오는 키스. 이 공도 피하면서 득점으로 갑니다. 넉점. 약간 그 김행직 같은 어린 잘하는 선수들 만나면 왕년에 이 한창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은 피가 좀 끓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14대 9. 이번 이닝 4득점을 만들고 있는 코스티 스탄스키고요. 오, 이 지금 초이스가 그냥 옆돌리기 맞죠? 네. 세우치기 방식의 옆돌리기 두께만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공입니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5점. 오, 이 인터벌도 별로 없고 시원시원하게 물 흐르듯이 쳐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또 월드컵에 참가를 하면서 국제대회 감각도 올려가고 있는 코스티 스탄스키 선수이기 때문에 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오스트리아 대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내공이 먼저 지나가는 방식의 비켜치기 짧게죠. 아, 좋습니다. 연속 6점. 당연히 내공이 먼저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짧을 확률이 있고 그런 걸 당점을 제어함으로써 길어지게 만든 거죠. 14대 5에서 출발을 해서 이번 이닝 14대 11까지 만들고 있는 코스티 스탄스키입니다. 자, 세워치기 오른쪽으로 길게 내공이 조금 묵직하게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너무 두꺼웠어요. 여섯 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현재 전광판에 지금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작업을 하는 중이니까요. 잠시 후에 또 점수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4대 11. 김행직 선수가 석점 앞서 있습니다. 바깥 돌리기로 좋습니다. 조금만 이제 절반 정도의 두께에서 회전을 좀 절제해서 치면 편한데 그러면 이제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로 갈 위험이 있어서 두께를 완전히 두껍게 변화를 줘가면서도 내공을 득점을 라인을 잘 만들어냈죠. 다소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안으로 돌리기는 어떻게 해결할지 보시죠. 바깥 바깥 돌리기, 돌리기로 갔군요. 회전을 거의 줄여서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네. 지금 또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공이었죠. 속도를 살리기 때문에 이 전에서 이런 공들을 한두 번 놓치고 길게 빠뜨려서 놓치고 이게 이제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돼서 회전을 너무 빼고 강하게 치다 보니까 오히려 미세하게 짧게 빠졌네요. 김행직 선수가 한 이닝에서 득점을 한 점만 하고 들어가면 확실히 좀 아쉽고요. 네. 지금 5이닝 동안 15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티 스탄스키도
출발이 괜찮아요. 네,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득점을 하는데 큰 힘을 사용하지 않고 무난하게 물 흐르듯이 베테랑답게 편안하게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중반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면 경기의 향방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김민 자. 선수의 컨디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이제 전광판이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요. 자, 빠르게 보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대 12에서 다시 옆돌리기로. 재밌는데요. 네, 속도감 좋아요. 네. 지금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짧게 빠질 수도 있는 공인데 득점을 위한 속도감이 지금 딱 알맞아요. 현대의 당구와 과거의 당구가 맞붙는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그 현대의 당구와 과거의 당구의 공통점을 찾는 재미도 있을 그런 경기입니다. 자 최대한 얇게 정말 샤프한 터치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뚫고 지나갔고요. 득점까지. 네. 석점. 한 점 차를 만듭니다. 15대 14. 오스트레일리아 선수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네. 예,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선수, 게하드 코스티스탄스키 선수인데, 이 선수도 뭐 기복이 있었던 게 이제 본인의 기량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대회 그리고 특히나 오늘 경기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비껴치기 좁게 서서 나갑니다. 5번째 이닝 석점 기록하면서 김행직이 5이닝 동안 15득점, 코스타스탄스키 5이닝 동안 14득점. 두 선수가 모두 에버리지 3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야, 공의 배치가 지금 바깥 돌리기 회전을 충분히 살려서 다이렉트 일자는 1점 득점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밀리는 라인이고요. 회전만 많이 줘놓으면 알아서 밀립니다. 자, 예민한데요, 엄청. 김행직 선수 에버리지 3.0, 코스티스탄스키 에버리지 2.8. 이제 한 개, 두 개 치면 에버리지가 떨어지는 선수들이에요. 자, 짧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떨어질 수가 있나요? 계속해서 느리게 내려오는 공인데요. 미끄러집니다. 득점됩니다. 득점을 위한 최고의 타구감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와. 조금만 더 거칠게 들어가거나 조금만 더 빠르게 들어갔으면 내 공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방금 같은 공이 이제 당구에서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두께, 어떤 회전 이렇게 답이 나오는 공이 아니거든요. 네. 내가 칠 수 있는 두께에서 내 공이 가장 부드럽게 떨어질 수 있는 속도를 가장 잘 유지해줬죠. 자, 지금은 그러나 밀어내는 공에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전광판이 복구가 됐습니다. 17점째 올리게 된 김행직 선수고요. 자, 어쨌거나 타이트한 경기로 초반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여지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 두꺼운 두께에서 살짝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절반 정도에서 자연 분리각을 만들고 얇은 두께로 와 키스가 정말 예민하게 빠졌는데요. 이렇게 라인을 봤겠죠. 저 라인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 두꺼운 두께에서 살짝 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았는데 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1세기의 당구와 20세기의 당구의 충돌. 끌어서 옆돌리기. 끌어서 내공 회전이 증가하지 않게
잘 칩니다. 네. 오늘. 자, 김행직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득점 페이스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전혀 뒤처지지 않고 쫓아오고 있는 코스티스탄 스키입니다. 예민합니다. 약간 끌었다가 뒤에서부터 회전을 살짝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회전이 이제 증가하면 또 안 되죠. 어떨까요? 거의 비슷했었는데 네. 득점은 뽑지 못합니다. 좁은 각은 언제나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예민해요. 내 공이 내가 출발시킨 공이 원쿠션과 직각으로 맞다 하면 내 공이 회전이 가장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회전이 많거나 적으면 라인이 팍팍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나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공입니다. 김행직. 자, 또 되도록이 느낌이 나는데요. 땡점을 높인 걸 보니까요. 끌어서 높여서 끌었군요. 두꺼운 두께에서. 네. 지금 살짝 모자라면서 자, 처음으로 공타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기 위해서 당점을 높여서 끌어냈는데 너무 높았죠. 1992년생 김행직. 아마도 김행직 선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당구 큐를 수없이 쳐왔을 코스티스탄 스키 선수와의 대결인데요. 자, 일목적공의 두께 처리 조금 두꺼운 두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처리가 지금도 제법 샤프하게 들어가면서 득점됩니다. 네. 동점. 조금만 더 얇았어도 지금 1족구와 2족구를 그냥 때리는 라인이었죠. 예민해요. 오늘 감각도 좋고요. 네. 이 두 선수 모두 날카로운 감각으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이제 손쉬운 공에서 실수를 하느냐가 또 관건이 될 수 있는 이번 경기입니다. 야, 초반에 코스티스탄스키 선수가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경기가 약간은 지금 묘하게 흘러갑니다. 자, 공을 세워서 떨어뜨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가면 난리 나는데요. 자, 와. 앞서 이 공들이 안 좋았었는데 세 번째 시도에서는 정교하게 들어갑니다. 저런 안으로 돌리기, 세우치기 방식, 그리고 1족구가 원쿠션까지 거리가 멀면 가장 어렵거든요. 예, 원하는 원쿠션으로 정확하게 보내기가 어려운데 정확하게 보내고 최종 진로까지. 야, 역전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옆돌리기. 야, 지금 거의 그렇네. 당구장에서 보는 당구장 대표 선수 같은 느낌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예선 기록이 1.23이거든요. 네. 그 평균 다른 시합 기록을 보더라도 1점 초중반을 넘어서지 못하는 평균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이 선수가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는 스타일 자체도 너무 좋아요. 현재 그렇죠. 템포, 속도 모든 게 다. 끌어가는 옆돌리기. 자, 회전이 절제가 됐나요? 절제가 됐어요. 와, 지금도 예민한 공을 정통으로 득점을 합니다. 결국은 이 끌리는 공을 얼만큼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당일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 공의 회전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조금만 내가 회전을 많이 주고 치더라도 회전이 증가하는데 필요한 양의 회전과 속도를 정확하게 맞춰냈죠. 20대 17로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코스티스탄 자, 스키입니다. 바깥 돌리기 빗개치기 형식으로 짧게 들어가는데요. 빨간 공 두툼하게 보내놓고요. 자, 올라오는 키스. 이번에 키스. 키스가 빠지면서 득점도 네. 빠집니다.
자, 김행직 선수가 지금 본인이 워낙 좋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에서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전반전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참 익숙하고 또 최근에 대한민국 선수 가운데서는 역전승을 가장 기가 막힌 또 드라마들을 많이 만드는 선수예요. 네, 역전의 뭐 명수고 중요한 순간에 쳐야 될 때 실수하는 선수가 김민지 선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베개 롤드컵에서의 결승전 23대 1을 뒤집은 경기도 생각나실 거고요. 안탈리아였나요? 윙쿠어깅 선수를 상대로 거의 그때도 20점 차 뒤진 상황에서 대역전을 만든 바가 있던 김행직 선수입니다. 패색이 짙던 상황, 이번에는 힘들겠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만들어낸다. 예, 그런 선수들이 스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김민지 선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출중한 자질을 가졌습니다. 키스 타이밍 완벽하게 설계가 됐군요. 연속 득점. 이곳 동해체육관에 오시면 이 김행직 선수의 화려한 공격을 직접 옆에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또 모레도 끝날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럼요. 자, 지금도 괜찮아요? 살짝 짧을 위험은 있지만 회전이 충분하죠? 네, 네. 좋습니다. 32강에서 지금 두 선수가 3점짜리 경기를 펼칩니다. 김민지 선수야 뭐 3점짜리 경기를 뭐 밥 먹듯이 펼치는 선수지만 상대 코스티탄스키 선수가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 김민지 선수의 집중력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약간의 까다롭죠. 안으로 돌리기 약간 끌어서 들어가나요? 옆 돌리기도 존재하고요. 옆 돌리기로 들어가네요. 널찍하게 퍼뜨리면서 5 쿠션. 다시 앞서갑니다. 김행직. 회전을 살짝 많이 주지 않고 일목적공의 분리각을 통해서 내가 길게 확장시킨 걸 보여줬죠. 지금 회전을 많이 주면 오히려 약간은 불리합니다. 내공이 무거워져가지고 안으로 감기거든요. 예. 날카로운 각도의 옆돌리기는 회전이 많이 주면 감기면서 짧아진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좀 깊숙이 들어간 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득점. 네, 지금 치자마자 뭔가 반응이 약간 있었던 김행직 선수거든요. 바로 네.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상대 선수의 이 맹렬한 기세에 조금은 당황할 법도 한데, 그렇죠. 역시나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아본 또 수성하는 선수의 입장에서의 김행직 선수입니다. 당구도 단연구 실력이지만 당구는 이제 머리, 몸, 마음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급 기량을 갖춘 선수들은 반드시 멘탈 트레이닝을 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요. 김행직 선수 저희가 마지막 날까지 보고 싶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변수가 될 수 있는 역시나 선수들은 1, 2위 선수들이겠죠. 네. 그 선수들이 지금 반대편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에서 야스퍼스는 내일 조명우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겠고요. 그래서 더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행직 선수. 자, 옆돌리기. 컨트롤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컨트롤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확실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네. 득점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완벽한 포지션,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위한 철저한 시원한 파워풀한 공략, 이런 것들이 공수의 조화죠. 공수의 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단순한 이제 콘으로 보내는 그런 단순한 포지션이 아니라 내가 내 공을 중앙으로 끌어내리고 공들을 모으는 다양한 포지션에서도 정통이 있고요.
자, 지금 당점을 좀 바꿨어요. 얇게 치겠다는 거죠. 예. 네, 살짝 두껍게 가지 않고. 네. 회전으로 7점째. 일단 약간 김이 새는 듯한 표정인 것 네. 같은데요. 아, 내가 이런 정도 치면 좀 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리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또 이 리드를 뺏기는 게 조금 신기한 느낌일 겁니다. 지금 한창 달아올랐을 때 네. 상대 선수 공타 나오면 이제 또 본인 장타 나오고 요런 흐름이 사실은 이기는 흐름이잖아요. 내가 추구림을 잘해서 다 하고 있는데 상대는 세계적인 선수도 더 잘하는. 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끌어봅니다. 넘어가나요? 아, 네.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넘어가네요 결국. 네. 지금 이런 식에서 이제 한두 차례 좀 미스가 나오고 있는데 좀 네. 이런 부분만 이제 보완이 되면 되겠어요. 두 번째 7득점 이닝을 만들었습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이 증가하는 그래서 내공이 넘어가는 현상을 한 두 번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들어갈 것 같으세요? 세 번째 실수가 나올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나오죠. 네. 네. 나올 만한 선수들이 아닙니다. 네. 세 번째 상황 잠시 후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높이지 않고 내공의 변화를 안 생기게 하려고 간결하게 스트로크를 가볍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팔 이닝 만에 지금 두 선수가 20점을 넘어서고 있고요. 김행직은 3.0, 코스티스탄스키도 3점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단장으로 갑니다. 아, 참 공략 좋네요. 좋습니다. 네. 초이스 좋고요. 그 초이스를 이맘에 있어서 전혀 무리하지 않는 공의 속도 조절 이런 모습도 참 보기 좋네요. 김인주 선수를 응원해야 되는데 코스티스탄스키 선수가 너무 멋있게 당구를 쳐가지고 네, 계속 좀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참 세계 무대라는 게 참 넓은 거예요. 우리가 뭐 4대 천왕 얘기를 자주 하는데 4대 천왕뿐만이 아니라 뭐 참 디온 넬린 선수도 그렇고요. 맞아요. 툭툭툭 튀어납니다. 이런 멋진 선수들이. 자, 이 선수도 두 번째 공략에서 이 공략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석점. 지금 두 선수가 완전히 장군 멍군. 와, 공격력들이 정말 우아한 공격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격투 그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가드 없이 이제 네. 펀치를 주고받는. 아,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예. 잔인합니다. 이 선수들이 진짜 잔인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잠시 한눈 팔면 큰일 날 만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와우! 야, 코너에 물리면서 이 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날카로운 공격. 코너에 지금 물려야 들어가는 공이거든요. 네. 너무 정확하게 물리면서 1mm의 오차로 빠져나가네요.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돌면 없는 공이거든요. 그러네. 정말 0.001mm 정도 먼저 장쿠션에 맞은 거예요, 저거는. 참 물리의 법칙이라는 게 네. 뭐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선수들 공격적이니까 상대한테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는 공은 사실 또 안 가고는 것도 맞아요. 사실입니다. 예. 그 와중에 결코 실수하지 않는 이 길공들에서의 모습. 자, 괜찮아요. 너무 약간 붙은 감도 있지만 넣어치기 라인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보는 겁니다. 넣어치기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빨간 공을 넣어치기로 이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빨간 공이 노란 공을 살짝 밀어내고 내 공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약간 있고요. 안전하게 3뱅크 샷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그렇게 안전한 라인은 아니에요. 내 공이 이제 중앙 근처에서 출발하면 언제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늘어나는 라인이죠. 출발했습니다. 포쿠션을 바라봤고요. 정확하게 진입합니다. 김행직.
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탄력을 사용해서 3뱅크 샷을 시도했습니다. 내공이 이제 코너 부분 바깥에서 단쿠션에서 출발하면 내가 알고 있던 선보다 2에서 3에서 4로 넘어가는 선이 항상 길어지거든요. 네. 그걸 인식하고 길어지지 않게 샷을 했죠. 전반전을 먼저 마치는 상황이 됐는데 하이런까지 좀 기대를 해 볼만한 공의 배치들입니다. 자, 다이렉트로 맞아줘야 됩니다. 와, 좋아요. 바깥쪽으로 맞아주면서 연속 석점. 허공이 떠 있는 공,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공인데 전혀 놓치지 않고 좋습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김행식 선수 오늘 경기. 빨간 공이죠. 더블 쿠션 충분합니다. 조금만 얇게 들어가야 되죠. 포지션까지 만들어지는 제일 중요한 공입니다. 이 공이 들어가야 돼요. 1, 2, 3, 4까지 갈 수 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공입니다. 좋습니다. 네. 4연속 득점. 보고 있는 것도 힘드네요.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큐를 썩고 당구를 한 게임 치고 나면 10년은 늙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내 이 한계를 끌어내도 이길 수 없다. 정말 잔인한 거죠. 그렇네요. 에버러지 2.0을 쳐도 이기기 힘들면 당구에 또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자, 28대 23에서 자 지금은 멋진 복합 횡단까지 정말? 오늘 정말 대한민국의 20, 30대 젊은 한국 선수들이 정말 눈 호강을 시켜줍니다. 와. 네. 전 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 동호회에서 당구란 무엇인지를 참 사실은 이제 외국 선수들 이제 40대, 50대, 60대 선수들이 이런 기량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 30대 선수들이 완전히 지금 전율을 일으키는 네. 지금 경기력이에요. 김행직. 진짜 내가 김행직이다. 네, 한국에서 본인 홈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타성이 있어서 이게 방송을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 것 때문에 힘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알죠. 그렇죠. 자, 되돌아오기. 좋습니다. 연속 6득점. 과함도 없고요. 모자람도 없습니다. 자, 정말 오늘 이 경기가 토요일 내일부터 이제 관중이 가득 들어찰 거거든요. 네. 오늘 오신 분들 개타셨습니다. 네. 전반 25점을 넘어서 지금 30점까지 가고 있고요. 더 가야 됩니다. 김행직. 더 갈 수 있습니다. 비껴치기. 또 한 번 득점. 자, 하프타임을 1점 남겨두고 30점을 넘겨버립니다. 네. 더 가야 됩니다. 더. 지금 이 코스티스탄스키의 이 엄청난 훌륭한 기량이 사실은 김행기 선수의 집중력을 키워주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것 같아요. 네, 예. 명경기에는 명상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좀 약간의 고민을 했던 매치인데요. 어떤 해결책을 가져올까요? 두께 때문에 그렇죠. 옆돌리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키스를 피하는 두께를 안에서 내공이 득점을 하는 라인을 찾기가 이쪽으로 정말 빼면서 들어가나 이게? 야! 안 맞았나요? 닿지 않았군요. 닿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네. 맞지 않았네요. 9이닝 동안 31점. 김행직. 김행직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정말로 세계 무대에서 가장 상대를 벌벌 떨게 만드는 이름이라는 걸 보여줬던 퍼포먼스입니다. 김민 선수는 정말 지금 현재도 전 세계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선수입니다. 본인이 20점을 이기고 있어도 두렵다? 이건 무서운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3.4의 에버리지와 2.8의 에버리지가 맞붙은 32강전 김행직과 게하드 코스티스탄스키 선수의 경기, 잠깐만 숨을 돌렸다가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해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당구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2012년부터요, 2016년까지 세계 선수권 대회는 사실 한국 선수들의 무대였습니다. 네. 2012년에 최성원이 준우승, 13년 하루 쉬고 한 해 쉬고 14년 최성원 우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15년에도 강동궁, 2016년에는 김행직이라는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당구를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네. 이제 2022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번 대회 느낌이 상당히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김행직 선수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죠. 2014년 세계 선수권 대회 흥행을 바탕으로 그때 이제 최성원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이 당국이 한국 당국이 정말 붐이 일었거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한국이 쭉 이제 세계 최정상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한 차례 실수가 나오네요. 예, 안 흔들리는 게 이상한 코스티스탄스키의 이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내 스포츠가 많이 위축이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이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의 당구의 붐이 다시 한번 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전반전 9이닝 만에 31득점을 뽑았던 김행직 선수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코스티스탄스키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좋은 기운을 계속 이어갑니다. 참 지금 공의 포인트를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짧은 공은 이런 짧은 라인에 바꿔 돌리기는 힘과 당점이 정확해야 돼요. 네, 정말 힘든 공이거든요. 조금만 더 0.1mm만 더 강하면 짧아 버립니다. 네. 조금만 느리면 길어 버리고요. 저 라인을 당점과 힘의 속도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김민 선수의 가장 주특기죠. 지금은 또 적당한 스트로크로. 지금 이제 김민희 선수한테 완전히 걸렸어요. 네. 지금의 패턴이면 이 당구에 뭐 신이든 우주인이 와도 못 이기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김행직이 지금은 당구 그 자체입니다. 네. 이 상대가 될 만한 선수가 한 명 생각났습니다. 오늘 조명호 선수. 또 엄청났죠. 네. 조명호 선수가 아니면 이 상대가 될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경기에서는요. 근데 이렇게 치내고 있는데도 점수가 10점이 안 벌어져요. 그렇네요. 예. 무서운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자, 여기서 비껴치기로 세워봅니다. 이 깊숙이 라인 진입을 하고요. 거의 뭐 올라가는 맞아있어요. 각도까지 완벽합니다. 참, 맞았을 때 포지션, 맞지 않았을 때 세이프티. 네, 끔찍한 순간이죠. 상대 선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걸 맞으라고 할 수도 없고 맞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정말 같이 경기 해보세요. 저런 선수랑 진짜 끔찍하다니까요. 맞아요. 지금 저희 카메라 감독님과 이제 PD가 코스티스탄스키 선수 이 표정을 잡을 때마다 네.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지고 있는 선수의 표정 너무나 지금 이 연민이 갑니다. 어려운 공입니다. 역회전 더블 쿠션입니다. 와, 이게 자, 올라갑니다. 네, 살짝 넘었어요. 이거. 네, 지금은 살짝 넘어갔고요. 돌아오는 득점은 되지 않습니다. 넘는 것도 세계 최고의 품질을 보여줍니다. 1mm가 안 되게 넘어가네요. 자, 역회전 이용해서 되돌아오기를 이용한 더블 쿠션.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복합 횡단 더블 쿠션? 용어도 어렵습니다. 되돌아오기 복합 횡단. 예. 다 섞어 놓은 겁니다. 거의. 10점 차가 됐습니다. 드디어. 전반전에 두 선수가 공타를 한 차례씩밖에 기록을 안 했었거든요. 후반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씩 이 심적인 동요가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는군요. 네, 최선을 다하고 좋은 공격이었어요. 매우 까다로운 공격이었고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집중력 차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 집중을 최대한 하고 있지만 없던 집중력까지 끌어내는 모습이 초반에 보였다고 하면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럼요.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힘에 붙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김행직. 좋아요. 초반에도 계속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김민희 선수가 5점 치면 코스타키 단스키 선수가 또 4점 치고 네. 6점 치면 5점 치고 해서 계속 따라오는 상황이었는데 한없이 몰아붙이니까 중간에 힘이 약간 딸리는 모습을 코스티 스탄스키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레일에 붙어 있는 공이거든요. 이 공을 또 어떻게 공략을 할지요. 네, 가장 부드러운 스트로크 타구감으로 절반의 두께에 들어가면 충분히 변화 없이 내려올 만한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죠. 정말 부드러운 스트로크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지가 없네요. 저런 붙어 있는 예. 공을 내 공을 꼬부라지지 않게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내려오게 하려고 하면 스트로크감이 정말 간결하고 정직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나가거나 힘을 빼거나 이러면 다 변화가 생겨버리죠. 분명히 이제 회전이 바뀌는 구간이 있는데 네. 공이 꿀렁임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 꿀렁임이 없게만 만들면 된다. 그럼 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스트로크죠. 다시 한번 힘을 실어보내는 바깥 돌리기 좁힙니다. 지금 바깥 돌리기 중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라인이 몇 가지 있지만 지금 라인이 가장 어려운 라인입니다. 네. 역방향에서 내공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걸 내공을 통제하는 능력. 한 1000번, 10,000번 쳐봐도 어려운 공이거든요. 김희 선수가 그 공을 공략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공의 당점을 줄이고 종료 회전을 이용해서 득점하는 방법이죠. 자, 두껍게 이용해서 키스를 제거하면서 들어갈 수 있죠. 네, 자, 이적 거의 위치가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좋아요. 4연속 득점. 방금 같은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도 거의 키스를 못 빼요.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두께를 맞춰야 되는데 그럼 내공이 완전히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하거든요. 네. 내공 회전을 안 주면서 저렇게 돌릴 수 있어야 돼. 그렇군요. 자, 배울 요소들이 참 많군요. 이번 경기. 자, 박 돌리기 타이밍으로 키스가 빠지죠. 네. 절묘하게 키스 빼면서 다시 한번 득점으로 떨어집니다. 김민선 조금 천천히 쳐도 되는데 100점 경기 아닌데 50점 경기인데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가끔 이제 클럽에서 네, 원 쿠션 연습하면서 100점 넣고 치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점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과감하게 6연속 득점 벌써 40점째입니다. 지금과 같은 공을 또 보셔야 돼요. 저 공이 쓰자마자 일부 동호인들, 일반 아마추어들은 계산을 하고 내가 원쿠션 어디까지 갈까 보내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힘이 오로지 배팅 감입니다. 내가 원하는 투쿠션까지 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힘을 내가 사용해야 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지 저기서 몇 가지 가야 되나 이런 연습을 하고 있으면 당구의 발전이 조금 힘들어요. 그렇군요. 횡단으로 공략을 하나요? 자, 옆돌리기 예, 옆돌리기 충분하죠. 입사 반사각을 이용한 옆돌리기가 옆으로 부드럽게 연속 7점. 자, 자. 이것도 뭐 되돌아오기 뭐 문제 없습니다. 내공이 득점하고 살짝 난 떠 다음에, 있죠? 네, 득점하고 난 다음에 포지션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공인데요. 물론 내공이 원쿠션에 가까이 있어서 약간은 예민한 감이 있는데요. 지금 표정은 그래 이제 한번 보자 뭐 이런 감상하는 듯한 표정이 나오고 있어요. 완벽하게 포지션까지 만들어내죠. 맞춰집니다. 네, 힘 조절까지 해서 다음 공을 또 만들어내죠. 자, 바로 엎드렸어요. 이제 김행직 선수는 경기를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 당구를 치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내가 이 선수가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이 방금 이닝을 통해서 더는 못 따라온다. 이건 조금 느낀 기분이에요. 멋있네요. 이 김행직 선수의 이 표정과 이 등 거인의 모습입니다.
김민식 선수는 오히려 뭐 김민식 선수 웬만한 선배들도 김민식 선수 앞에서는 뭐 나이로 어떻게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면 실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럼요. 예, 선수로서의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도. 자, 여기서 키스. 네. 43점까지 올라서는 김행직. 에버리지 4.0이 채 되지 않는 아쉬운 경기력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금 약간 거치게 나갔어요. 조금 부드럽게 나가고 내공이 조금 음. 더 느리게 만들어야 되는 공인데 예, 일목적공을 먼저 보내려는 생각 때문에 거칠게 나가고 내공도 같이 빨라져 버렸죠. 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 기회를 어떻게 여기서 또 코스티스탄스키 선수가 한 10점 이상을 친다. 그럼 이 선수도 사람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도 차분하게 본인의 경기를 잘 해주고 있는 코스티스탄스키 선수. 자, 옆돌리기 중요한 공입니다. 장타에 또 시발점이 되는 공이죠. 이 경기가 명승부인 이유는 코스티스탄스키 선수 덕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세계 선수권입니다. 네. 네, 이런 경기가 수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2점을 치고 지는 경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대가 컨디션이 안 좋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무대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고 나는 내가 가지지 않은 평소보다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난 기량을 모두 쏟아 부을 수 있어야지 여기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무대입니다. 아, 지금도 방향 좋아요. 와,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맞아요. 지금 같은 공격이 필요해요. 어차피 이제 세이프티로는 되지 않고 포지션을 위한 본인의 당구 인생의 모든 것을 불어넣는 그런 훌륭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진 선수입니다. 네. 참 세계 선수권이라는 말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넣어치기 좋아요. 네, 갑자기 네. 왜 이 갑자기 코스티스탄스키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참, 이 선수가 상대 김혜희 선수의 어마어마한 공격력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의 경기를 펼치는 모습이 존경심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이 회전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속도를 빼는 모습이 정말 노련합니다. 네. 묻었어요. 이 공을 두꺼운 두께에서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네. 내공이 회전이 증가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힘을 빼버리고 넘어가지 않게 만듭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선수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력으로 네.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끌어서 옆돌리기. 두께에서 약간 부족한 느낌인데요. 회전이 안 살아요. 여기서 한 차례 네. 오차가 발생을 했어요. 자, 여기서 김희 선수가 어떤 또 공을 보여줄지요. 정상적인 공은 나오지 않죠. 또 밀어버리나요? 안으로 끌어서 짧게 치나요? 끌어서 짧게 칠 확률이 큰데요. 밀었어요. 밀어버리네요.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노란 공 보내놓고 내공이 떨어지는데 조금은 길게 네.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정상적인 강한 밀어치기를 하게 되면 짧게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회전을 조금 더 증가시켰는데 그게 오히려 또 길어지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상대 선수에게 다소 편안한 공이 제공이 됐고 득점을 뽑아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코스티스탄스키 선수의 공격력으로 한 6점 이상이 치게 되면 경기가 또 이상해져요. 그럼요. 지금 간격이 13점밖에 안 돼요.
이게 컨디션이 상대 선수가 지금 매우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 여기서 야, 여기서 키스 빠지면서 찾아냈어요. 네, 찾아냈어요. 득점으로 갑니다. 예, 가까스로 빠졌을 뿐이지 이 정도 타이밍을 예상하고 한 공격입니다. 김행직이 지금 3.5를 치고 있는데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성을 갖춘 선수들은 이런 경기가 더 재밌어야 됩니다.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상대의 높은 경기력을 본인을 띄워주기 위한 훌륭한 조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기를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얇게 끌면서 3연속 득점. 여기서 한번 더블 쿠션으로 가는 거죠. 충분합니다. 이 선수의 지금 집중력이면 충분해요. 지금 어렵네요. 더블 쿠션이 빨간 걸 먼저 맞추면 키스인가요? 비껴치기도 한번 더블 받고요. 쿠션은 쉽지 않네요. 키스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짧게 불가능한데요. 일단 브릿지가 나오지 않아요. 힘이 그러면 이제 밀어치나요? 알수 없습니다. 네, 지금. 두께 조절. 이건 자, 뭔가요, 길게 이게? 떨어지는데요. 이게 이게 된다고요? 투 쿠션으로 가는군요. 와, 대단합니다. 오히려 길게 빠지네요. 저 베테랑 선수가 나이도 아직 어리지 않은 선수가 저걸 두께를 맞춰냅니다. 참. 자, 상대가 저항하고 있습니다. 김행직이 여기에서 끊어줄 필요가 있는 상황. 자, 화려한 샷이 나올까요? 넣어치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일목적공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두께를 조심해야 돼요. 밀리는 힘으로 각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승부사는 승부사입니다. 실수가 나오지 않죠. 예. 상대에게 이런 상대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약간 긴장을 하거나 오히려 뭐 실수가 나오면 상대가 힘을 받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김민 선수는 조금 더 추워도 그런 걸 용납치 않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애초에 이제 동기부여 자체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네, 상대에게 동기를 주면 안 돼요. 네, 허점을 주면 안 되고. 더블 쿠션 공격. 무슨 분명히 어려운 공들이 오늘 많았거든요. 자로 재도 저렇게 완벽한 그림은 그리기 힘들 것 같아요. 거의 자로는 저 곡선을 또 만들 수 없겠죠. 네. 예. 정통으로 맞네요. 정통으로 맞아. 대단합니다. 좁은 틈으로 되돌아오기인데요. 성공합니다. 오늘 이 되돌아오기는 100%가 아니라 한 300%입니다. 거의 뭐 다음 공까지 보장시키는 높은 품질의 되돌아오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가의 보도 같은 느낌으로. 네. 예. 넘어갈 법도 한 코너에서의 진입인데 다 제어를 하고 있어요. 자, 오른손이 좀 불편합니다. 이 안에서 또 당점을 찾아내고 키스가 지금 상당히 걸리는 공이거든요. 좀 얇게 퍼뜨렸고요. 맞추면서도 득점을 찾아왔습니다. 거의 뭐 이 당구 팬들 특히나 이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참 이 당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새롭게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경기 같아요. 이제 3점 남겨놓고 있는 대한민국의 김행직입니다.
초이스를 바꿨군요. 자, 세워치기 괜찮죠? 이 초이스도 뭐 무지막지한 초이스죠. 자, 네. 출발. 네, 조금은 깊게 들어가면서 돌아서 나갑니다. 조금 두꺼웠어요. 그리고 이게 맞지 않았다면 세이프티가 완벽하게 되고 득점이 되면 포지션이 완벽하게 되는 공인데 지금은 이제 1차적으로 일목적 공이 두께가 두꺼우면서 사실은 뭐 이도 저도 안 된 그런 상황인데요. 운 좋게 다음 공이 어렵게 섰습니다. 자, 15점을 뒤져 있고 18점이 필요한 코스티스탄스키입니다. 네. 네, 이제 조금은 힘이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힘이 풀리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점수차가 한 10점 이내, 5점 이내에 줄어 붙어 있었다면 이 공을 이렇게 쳤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김행직이 만약에 앞선 본인의 뭐 5득점, 3득점 이후에 공타가 이어졌다면 네. 그러나 김행직은 그런 부분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제 석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도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정확한 편입니다. 여기서 방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목적 공을 먼저 보내면서 사이로 지나 보내면서 내공을 키스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려운 일인데요. 네, 돌아오는 가게에서는 길이 없었습니다. 키스가 강력하게 존재하는 공이라서 내공의 득점 라인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매우 난해한 공이었습니다. 거의 마지막이 될 듯한 좋은 기회인데요. 자, 직접 맞지 않으면 애매합니다. 그렇죠. 네. 예. 힘이 빠졌어요. 집중력이 상당히 빠진 겁니다. 지금 거의 뭐 패배를 직감했을 때 나오는 샷의 패턴의 유형이죠. 여기서 김행직 선수가 끝내줘야 네. 이 경기의 코스티스탄스키 선수도 최고의 조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네. 극도의 집중력 보여줬던 오늘 경기. 그러나 리드는 15점이나 상대에게 허용하고 있는 코스티스탄스키입니다. 바깥 돌리기. 길게 빠졌나요? 빠뜨렸어요. 네. 네.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갔을 때 본인 상대는 이미 정해졌거든요. 디온 넬린 선수가 16점 하이런을 치면서 일찌감치 경기를 끝냈습니다. 에버리지는 2점대를 기록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상대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마 16점을 친 것 같아요. 자, 두꺼운 두께에서 자, 빨간 공이 갑니다. 빨간 공이 갑니다. 자, 키스 이후에 빨간 공이 막아버리네요. 네. 마지막 몇 점 안 남은 상황에서 공이 안 씁니다. 그렇지만 쉽게 하나만 쉽게 풀리면 3점을 끝낼 수 있는데 공이 라인이 쓰지 않아요. 와, 저 사이로 지나가는 거 힘들고 되도록이는 없고요. 노란 공 최대한 얇게 맞추면서 사이로 지나가겠다는 의도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짝 끌어내야죠. 튕겨줬고요. 네. 좁힙니다. 성공합니다. 나머지 2점.
이번 이닝에서 끝내면 3점대로 끝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을 이미 기울여 버린 김행직 선수의 오늘 모습인데요. 와, 마지막까지도 정말 빈틈이 없습니다. 잘 잡아냈어요. 저 지금 일목적공이 저 사이로 빠지는 상황, 그 안에서도 예, 득점의 라인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마지막 공 김행직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결코 빠뜨릴 것 같지 않은 공입니다. 김행직. 아하. 네네. 예. 여지를 남겨주는군요. 마음껏 칠 수 있는 그런 공이 아니었으면 짧게 치면 좋은데 키스가 존재하고요. 예, 편한 두께 내에서도 키스가 존재하고 더 두껍게 치든지 무리하게 얇게 치든지 어떤 변수를 가져갔어야 되는 공이었습니다. 와, 지금 이게 대전이 라인이 짧게 한 점 같은 공인데요. 네. 내 공이 출발점이 워낙 긴 곳에 있어서 내가 돌렸을 때 점점 길어지는 형태인데 그걸 짧게 만들려면 그 코너를 정확하게 꼽아 넣어야 되는 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티스탄스키 선수는 뭐 이번 시즌 보여줬던 경기 중에 사실 가장 좋은 경기였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베스트 경기를 보여줬죠. 예. 그러나 상대가 김행직, 상대를 잘못 만났다라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마무리가 안 되는군요. 이게 좋은 기분으로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게 또 내일을 위해서 선수에게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본인이 뭐 지금 일부러 안 치는 건 절대 아닌 상황이고요. 예, 집중력이 살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서 끝내줘야 됩니다. 네, 코스티스탄스키도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네. 근데 공이 안 서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클럽에서 많죠. 본인이 한 10몇 점 앞서고 있는데 1점인데 1점 남았는데 빨리 끝내주고 싶은데 공이 안 서서 공이 안 서서 못 끝내는 그 민망함. 1점 남고 상대는 10몇 점 남았는데 안 끝내면 그 잔인한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다 따라왔을 때 마지막에 공이 서서 이겼을 때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되는 그 거죠. 미안함.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자, 이 공을 해결할 수 있을지. 튕겨놓고 떨어뜨립니다. 닿지 않습니다. 자, 49점에서 세 번째 매치 포인트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걸어치기를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키스도 없고요. 걸어치기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두꺼운 두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네. 참 첩첩산중입니다. 저 뭐 원뱅크 걸어치기를 치는데 뭐 포지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 상황에서 다음 공이 알아서 서야 되는데 또 이렇게 서네요. 더블 쿠션을 공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얇은 두께로 끌어서 더블 쿠션 들어가나요? 얇은 두께로 끌어서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좋은 득점을 뽑아냅니다. 지금 이 공의 궤적 잘 보셔야 됩니다. 일목적 공을 두꺼운 두께로 앞으로 키스를 뺀 게 아니라 얇은 두께로 빨간 공 바깥쪽으로 키스를 빼면서 내 공의 당점을 낮춰서 이렇게 궤적이 들어가는 모습이 와 아름답죠. 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그렇군요.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억지로 세게 치든지 당점을 역회전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모양이 정말 아름답게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공이 섰을까요?
쓰긴 썼죠. 예, 노란 공을 쳐야 되는데 좀 스피드를 좀 가든지 뭔가를 해야 돼가지고 에러의 가능성이 약간은 있는 공입니다. 그리고 원쿠션까지 거리가 멀고요. 김행직이 그래도 잡은 모양입니다. 네. 경기를 끝냅니다. 대한민국의 김행직 시종일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세계 선수권 대회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참 대한민국의 가장 젊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선수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20, 30대 조명만 김민희 선수가 전 세계를 무대로 멋진 무대를 이번 경기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자, 김행직 선수가 세레머니를 좀 아껴놨습니다. 예, 세레머니 할 기회가 아마도 내일, 모레 계속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오늘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자, 이거 동해체육관을 찾아준 많은 팬들에게 선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김행직 선수였고요. 카메라 불 들어오는 걸 아주 정말 이제는 역시나 프로페셔널하게 다 아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50대 34였습니다. 패배한 코스티스탄스키 선수의 에버리지 1.888. 이 선수에게도 박수를 보내줘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름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요. 게하드 코스티스탄스키, 그죠? 정말 좀 박수 쳐주고 마음 같아서는 진짜 사인도 받고 사진도 한번 찍고 싶습니다. 네. 너무 멋진 퍼포먼스, 멋진 기량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행직 선수는 이제 내일 펼쳐진 16강전 디온 넬린 선수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또 폭발적인 두 선수의 공격력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경기 오늘 32강 마지막 라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8시 30분이고요. 대한민국 이충복 선수와 트란쿠에츠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혜령 해설위원, 캐스터 한정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